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과도 오랜만에 뵀는데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요즘에 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먼저 요청을 했고 찾아가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는데 오늘이 2월 7일이죠. 그러니까 3월 9일까지 이제 한 달하고 딱 이틀 남았기 때문에 과연 현재는 뭐 자연인이 신분이긴 합니다만 이전까지 진영이 조금 다른 쪽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왜 갔을까? 네. 그 전에는 민주당 진영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최신 효과라 본다면 어쨌든 최근에는 네. 거기 계셨으니까. 예. 네, 민주당에도 있기도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기도 네. 했었으니까요. 어느 편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 있는 후보, 좀 유능한 후보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후보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선거 막판이 될수록 그동안에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유권자층에서 그래도 이 뭔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또 후보의 어떤 리스크가 그나마 좀 없고 경륜이나 경험이 있는 후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한 선거 2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굳이 주수로 얘기하면 4주일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층,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표심들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쪽에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만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한테 일정하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뭐 다양한 일을 해 오셨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역구 의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영을 오가면서 참 많은 부탁과 그 부탁을 받고 본인의 역할을 때로는 뭐 잘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그냥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극단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왜 만났을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왜 만나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한데 추측해 보기는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어려워지는 서민 민생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재명 후보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만나는 역할을 그림을 보여주려면 요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역시 뭐 찾아온다는데 굳이 내가 지금 뭐 하는 일도 없는데 한번 만나는 거 뭐 어렵지 않지? 뭐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 것만 해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요 여러 가지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네. 왜 만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잡담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할 말이 없다. 아유,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 특별한 얘기 안 했다. 관심 갖지 마라.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뭐 어떤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만나러 갔겠지만 부적절한 것 같아요. 좀 선을 넘은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까지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계속적으로 정권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파하던 분인데 찾아간 곳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좀 선을 넘은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되면은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앙숙인 분이 있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 그럼 이해찬 대표를 버리고 가는 거야? 반대쪽 진영에서 그렇게 언급한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러한 또 인식과 이미지를 또 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플러스 되는 그러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앙숙 관계로 얘기하면 윤핵관이 더 앙숙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결국 사실은 팽당한 거잖아요.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 당내 갈등에 어찌 보면 좀 희생양인 것처럼 피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내친 거예요. 내친 사람을 민주당이 만난다고 하는 게 그게 선을 넘는 행위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민주화를 선거 전략상으로 제일 많이 언급할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가치를 어떻게 빼앗아 오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김종인 전 상임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고 국민의힘에 뭐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만드는데 일조한 분이고 이렇게 했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껴안을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한번 얘기하던데 국민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배제의 정치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좀 품어 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 같아요.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에요. 축구 경기, 한일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감독이 그만뒀어요. 네. 그런데 한국 감독이 일본 감독 만나가지고 아유 우리가 이 경기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뭐 문의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편의 총괄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거는 좀 지키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일전하고 비교를 합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로 있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회동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마치 예고하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보죠. 자,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하면은 만날 수 있다. 자연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뭐 하는 일도 없고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시간이 있다. 겁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난달 26일에 했었는데요. 역시나 이재명 후보 역시 기회될 때 찾아뵙겠다. 좋은 어르신이다. 듣고 새길 것이 분명 많을 것이다. 취지 얘기들을 가끔씩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에 만난 건데 성일종 국민의힘 TV 토론 협상단장 최근에 뭐 불미스러운 좀 발언 때문에 오늘 또 사과를 했죠. 기자협회 JTBC 좌편향 발언을 했다가 사과를 했는데 내로남불 원조정당 후보를 도와달라는 건 후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허물 켜지 마라. 지난 2일에 얘기했던 것을 가져다 보여드렸습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이 항상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좀 비슷하시죠. 명확하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뭐 해달라고 했다. 뭐 할 생각이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기보다는 뭐 별 얘기 없었다. 기회를 보겠다. 상황을 보겠다. 근데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얘기 한 거 아니다. 사람 한번 만난 가지고 뭐 이렇게 관심이 많나. 그러면 굳이 기자들하고 마주칠 필요 없이 이제 조용히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시면 되는데 항상 그래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시는지 기자들이 굉장히 쓸 얘기가 없고 예상이 된 얘기들을 항상 하십니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향후 어쨌든 그 의사표명을 한 것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뭐 전면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뭔가 도움을 주거나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종인은 화법이에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선거 캠프 만들 때 그때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겠다고 할 때 그 똑같은 이런 반응 보였어요. 찾아오면 뭐 만나지 뭐. 찾아오면 얘기할 수 있지 뭐. 예. 이렇게 얘기하다가 덜컥 그냥 상임선대위원장 받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하고 싶었다 이런 뒷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데자뷰처럼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네. 민주당과 일을 할 때도. 식구초를 해서 모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겠죠, 결국은. 근데 반응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어찌 보면 정치활동으로서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대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든 이번 선거에 뭔가 역할을 하거나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랑 만나서 뭐 코로나 얘기만 하고 그랬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전국 운영 상황이나 또 지금 선거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야권 단일화 문제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뭐 일종의 정치 원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언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능성을 우리가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 교수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만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본인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또 우리 뭐 동네에서 흔히들 만나는 분은 아니잖아요. 김 전 위원장이. 그럼 내가 이재명 후보 만났을 때 당연히 기사 나갈 거고 나갔을 때 그게 어떻게 비칠 거라는 거 아마 본인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나 시너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만났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앞서 스포츠 비유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유명한 그런 덕장들이
상대 팀에 있다가 경쟁팀이 그만두자마자 모시고 간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경우만 보더라도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이제 쇼트트랙이나 선수들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 귀화해서 코치나 감독을 하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당내에서 일단 떠난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은 뭐 어르신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도움이 되는 조언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리한 얘기들을 해주거나 조언해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있을 것 같은데. 불안감은 있는 것 같은데 원론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큰 변수가 될까? 두 분이 만났다고 해서 뭐 큰 변수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식 있는 분이니까 하루아침에 태도가 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 도우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읽혀지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은 윤석열 후보를 향한 메시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 좀 붙잡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좀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워낙 언론 친화적인 분이고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대폭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 자체를 통해서 이 대선 전국에서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김종은 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나올 때를 보면 어쨌든 윤 후보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세에서 분위기상 일괄 사퇴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한 40일도 안 남은 상황에 다시 모시고 간다 한들 윤 후보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김종인의 훌륭한 대체제가 지금 선거를 지휘하고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 지금 선거를 훌륭하게 지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김종인 위원장이 돕는다고 해서 이 구도 자체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냥 윤석열 후보를 더 돕는다고 해서 이 구도를 더 강화시킬 만한 이제 힘이 없어졌다고 보여져요. 옛날처럼 저분의 행동, 말, 메시지가 큰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내쫓기듯이 뭐 배제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미지 상처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겠지만 역할과 여러 가지 상징적인 뭐 이미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그 특이한 색깔의 정치인인 셈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필요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나서기도 하고 필요한 시점에 양쪽 진영에서 부르기도 하는 특이한 분인데 아마 진보 보수 여야 떠나서 이렇게 중간자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색깔이 경제 전문가, 뭐 나라 행정 전문가 이런 걸로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김종인 전 위원장만 만나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뭐 곧바로 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같은 이제 중앙대 법대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이상동 교수를 또 만난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동안에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기는 했었고 좀 비호감도도 높은 상황이기도 한데 보통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능력 있고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택받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 이 외에는 다른 것들은 없어요. 개인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뭔가를 역할을 해서 후보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후보가 뭔가 능력을 갖고 뭔가 배제하거나 아니면 적대시하는 뭔가의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실용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중도를 포모하지 않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국민들께서 또 유권자들이 좀 안정감도 느끼고 또 중도 확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